안녕하세요. 조익선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요즘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댓글에 답글도 달아드리고 하다 보니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단원별 기출문제하고 회차별 기출문제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하루에 공부를 한 과목씩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여러 과목을 하는 게 좋냐, 공인중개사 그러면 2개월 만에 동차 합격할 때 수험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했냐, 이런 질문이 빈출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다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단원별이든 회차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기출을 푸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출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함정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재량행인데 취소해야 한다, 이걸로 바꿔놓는다든지, 국토불행인데 시도 조례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함정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기출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과목을 하든 여러 과목을 섞어서 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 배분만 골고루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만 계속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과목을 섞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오전에는 A 과목, 오후에는 B 과목, 퇴근 후에는 가장 하기 싫은 C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를 2개월 동안 공부할 때 하루에 얼마나 공부 시간을 가졌느냐,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5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10시가 되면 잠을 잡니다. 요 패턴이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손님이 많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못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모든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 정말 미친 듯이 했습니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정말 미친 줄 알았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목표하는 거에 미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기부여 이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퍼포먼스, 즉 결과는 능력 곱하기 동기부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능력은 일정하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건 사고가 아닌 이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려면 강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겠다, 이거에 미쳐 있으면 이거보다 강한 동기부여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합격할 수 있겠나? 어? 요즘에 이 시험도 만만치 않다던데?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은 인서울 나왔는데도 1년 내내 학원 쫓아다니고도 떨어졌다더라. 이런 소리는 뭐가 짖는구나, 뭐가 왈왈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버리세요. 나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해가지고 합격을 할까봐 오히려 못하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 못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함이죠. 도전하세요. 그리고 미친 듯이 하세요. 혹여 떨어질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법 있죠? 이대로 미친 듯이 하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행정사,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등 전문 자격사, 서술형 2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수 공부법 서술형 편 1탄입니다. 서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 객관식은 내가 완벽하게 기억을 못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나 지문을 보고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서술형 시험은 내용을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 근데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100% 글자 그대로 암기를 해가지고
책을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베껴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암기 능력이죠.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기하기랑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서술형 역시 우리는 일반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거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완벽히 숙지를 하고 범위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서술형은 기출문제 해설이 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외우냐고요? 반복해서 회독하는 수밖에 없죠. 객관식의 경우 7회독 정도만 하면 합격 수준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서술형 시험의 경우 최소 50번 이상 회독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 시험을 합격할 당시에 기본서를 55번 이상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5번까지 시알리고 그 이후로는 안 시알려봐서 더 얼마나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수석 합격에 가까운 성적으로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수천 페이지나 되는 기본서를 어떻게 50번 이상 읽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시문을 보시면 약간의 법적 성질과 약간의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약수령은 이미 문제에서 내가 적어야 될 큰 목차를 알려주잖아요. 목차를 막 고민해서 따로 짤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법적 성질하고 약간의 명시 설명 의무가 큰 목차잖아요. 먼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보는 것처럼 형광펜을 이용해서 구분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동일한 레벨에 속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 폴더에 저장이 용이하고 회독할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 키워드에 밑줄을 칩니다. 첫 회독 때는 어느 것이 키워드인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연필을 이용해서 자를 꼭 대고 그어주세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손으로 막 그으면 책이 지저분해져서 다음에 보기가 싫습니다. 책을 50번 이상 읽을 건데 책이 지저분하면 다음에 책을 펼치고 싶겠습니까? 자, 그럼 키워드에 줄을 긋기 위해서 한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 봅시다. 약관? 보험약관? 스마트폰 살 때 쓰던 약정서? 이런 걸 왜 우리가 준수해야 되지? 내가 사인했었나? 아니면 그 약관이 민법이나 형법처럼 법과 같은 지위에 있나?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소목차 1번에서 규범설, 계약설, 이런 학설이 나오고 이런 걸로 자꾸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판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규범설은 약관을 법률과 같은 성질로 보는구나. 계약설은 당사자의 합의, 즉 내가 사인했으니까 나를 구속한다는 거구나. 근데 판례는 법규적 성질이 아니라 합의로 보네? 그러니까 판례도 계약설이네. 이렇게 내용을 고민하면서 읽으면 키워드가 눈에 보입니다. 다음 명시 설명 의무를 보면 의의, 대상, 방법, 위반의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명시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법에서 의무를 지었단 말은 뭔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얼마나 중요하면 명시 설명을 해야 될까? 거기다 의무를 부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워드를 찾는 거죠. 사회통념상 거래를 할까 말까? 거래 금액은 얼마로 할지? 등등. 이런 거구나. 그런데 법은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도 생각해보면 뻔해요. 서로 잘 알고 있거나 일반적인 거라서 예상할 수 있거나 법에 정해져서 단순히 확인하는 규정은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가면서 책 정리를 하고 나면 다음 회독 때부터는 목차와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법적 성질에는 학설인 규범설과 계약설, 판례가 있었지. 그리고 약간의 명시 설명 의무는 의의, 대상, 방법, 위반의 효과가 있었고 특히 대상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었고 등등. 이렇게 목차를 확인하고
키워드만 치고 나가면 읽을수록 가속도가 붙고 나중에는 약관의 법적 성질과 명시 설명 의무 요 제목만 봐도 다 떠오릅니다. 그럼 실제 시험을 치른다고 했을 때 책을 똑같이 베껴서 써야 하느냐? 네, 똑같이 베껴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마침표 하나도 안 틀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경쟁률이 다소 약하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방금 예를 든 내용으로 답안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1번 약관의 법적 성질.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어 상대방을 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면 1. 학설. 가. 규범설. 약관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약정 유무와 관계없고 내용의 정당성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나. 계약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으므로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 판례.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법규적 성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이유로 당사자 간의 약정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판례도 계약설의 입장이다. 이 정도만 써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책 정리와 회독을 계속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잔뜩 넣어두어야 끄집어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인출해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책을 복사하듯이 뺏겨서 쓸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